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0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향후 10년이 전 세계적으로 대전환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적인 다문명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가 커다란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생기고 있고요. 저희 사이버 대학도 사실 작년에 고등교육법 전환 이후에 대전환기에 맞이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겸직을 하신 우리 총장님 모시고 오늘 비전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아무래도 저희가 그 고등교육법 전환 이후에 아무래도 대학의 정체성 그리고 어떤 학문의 수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을 이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대학 또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학술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에 대한 열정을 좀 더 키워내고 그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나 연구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떤 수월성 또 열정 이런 것을 함께 잘 갖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학다운 대학 또는 명문대학 이렇게 할 때 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국제교류를 잘하는 대학 또는 인프라가 또 훌륭한 대학 또 재정적으로 튼튼한 대학 뭐 여러 가지 아마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기관 또는 대학다운 대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학문적인 다양성과 깊이 또 그것을 향한 열정, 우리 교수님들의 열정, 또 우리 그 학생들의 열정, 그것이 심화 발전되고 또 강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학의 가치이고 또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학문적 권위에 대한 총장님의 강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평소에 총장님께서 또한 강조하시는 말이 항상 저의 귀에 항상 쟁쟁하게 들리는 것은 글로벌 에미넌스, 지구적 존엄이라는 걸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첫 교무회의에서도 총장님께서 교육, 연구, 사회공헌의 지구적 존엄을 추구하자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대학하면 상아탑 내지는 뭐 순수 학문 공동체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특별히 지구적 존엄을 강조하시는 그 배경,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글로벌 에미넌스라는 개념이 이제 추상적이고 또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좀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상아탑이라든지 어떤 그 순수 학문성을 견제해가는 대학.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라는 것을 이제 놓고 봤을 때 고등교육기관 대학이 이제 학문을 탐구하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학문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결국에 사람으로 그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학문이 어떤 순수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수 영역을 수행하는 사람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또 우리들이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결국은 학문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의미의 사람이고 또 광의의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좁은 의미에는 뭐 어떤 그 사람 또는 인간으로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넓은 의미는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그 환경, 뭐 사회적인 환경 또는 자연적인 환경, 또 자연적인 환경 할 때는 그 끝이 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우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 관한 연구다. 그 협의와 광의의 사람에 관한 연구다.
그것은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성찰하는 것이 결국은 학문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의 문제로 좀 환원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 히스토리도 봐야 하겠지만 타인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사회와의 관계라든지 세상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자연 우주와의 관계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성찰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하나의 전일적인 홀리스틱한 하는 그런 사관을 가지면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 설정, 나와 어떤 자연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한다. 또 바라건대는 좀 더 나은 나, 좀 더 나은 우리, 좀 더 나은 지구 환경, 우주 환경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만약에 학문의 목표라고 한다면 결국은 학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하나의 글로벌 에미넌스를 추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사람 인자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받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총장님 말씀하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놓인 사회, 또 더 넓게는 자연, 우주 이런 데 대한 성찰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사이버 대학이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인류 사회를 위한 어떤 고민하는 그런 대학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압축 성장이라고는 할까요?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래도 작년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제 전환됐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초기에 뭐 이 자리에도 우리 조영대 학부장님도 여기 함께 자리를 하시지만 한번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한 소회라고나 할까요? 학부장님? 그리고 혹시 그 관련해서 총장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되돌아보면 사실 처음에 사이버 대학이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내부 구성원들조차 이 사이버 교육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교수님들과 학생 그리고 이제 뭐 동문이나 직원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혼연의 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사회적으로 정말 그 명확한 자리를 매김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희사이버대학이 2007학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평가해서 종합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한층 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시점에서 이제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철학도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저로서는 참 인상적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들어 총장님께서는 이제 전통적인 대학의 어떤 시공강산의 제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들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사이버 대학에 상당히 주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사이버 대학에 주목하시게 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전통적인 대학, 이제 아이보리 타워로 이제 생각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대학과 그 현대의 대학, 그리고 또 그 너머 뭔가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학, 뭐 이런 맥락을 놓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자면 과거에 대학 했을 때 전통적인 개념은 하나의 지리적인 공간을 우리로 지금 캠퍼스 개념이 이제 되겠는데요. 그 지리적인 공간 개념에 하나의 그 공동체 개념이 포함이 된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학문과 지리를 탐구하는 그런 공동체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그런 지리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지식을 생산해내고 교육적인 담론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전통적인 대학이었다면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여전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뭐 대학의 역사를 뭐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을 하지만 뭐 13, 14세기의 어떤 서구에서 시작된 개념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우리도 사실 뭐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더 오래 전부터 그런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서 원형으로서 또 존재했을 수도 있죠.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문제는 그런 제한된 지리적 인적 구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그 현대 문명이 이제 가속화하고 또 산업화가 가속화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현상을 어떤 후기 현대 사회, 후기 산업 사회, 어떤 초현대 사회 이런 개념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과학 기술 정보의 어떤 혁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그런 지리적인 제약 요건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대학은 특히 뭐 이미 아마 기존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약을 넘어서 그 지리적인 제약을 넘어서 어떤 뉴욕하고 소통하고 파리하고 소통하고 뭐 북경하고 소통하고 이런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그런 하나의 그 인프라가 지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는 그런 인프라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이제 전임 교수님 했을 때는 그 캠퍼스 내에 어떤 나오셔가지고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학생들을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겠냐. 몸은 우리 사이버 대학에 안 와 있지만 뉴욕에 어떤 근거하고 있는 거기서 가르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곧 전임 교수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좋든 싫든 간에 모든 대학들이 온라인 대학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대학들도 그런 시 공간을 넘어서는 그리고 제한된 인적 자원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들을 할 거다. 또는 부분적으로 해왔고 또 이것이 가속화되는 것이 21세기의 고등교육의 하나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온라인 교육도 사이버 대학에 좀 주목하고 또 오프라인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하나의 현대 문명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결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경사인, 저희는 줄여서 경사인이라고 합니다. 경위사이버인. 사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더 널리 퍼지고 경위사이버대 교수님들도 전 세계를 커버하는 이런 그 어떤 미래 같은 게 좀 그려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총장님이 후기 현대 사회 그리고 어떤 글로벌 트렌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총장님 강연을 잠깐 들었을 때 또 세계화, 이제는 세계화의 시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화의 시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총장님 말씀은 제가 해석하자면 혹시 새로운 세계화와 저희 사이버 대학의 어떤 역할 같은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학의 세계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떠올리게 되는 게 이제 뭔가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것이 이 대학은 참 세계화가 잘 돼 있다라는 라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얘기할 때 정말 세계화된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이런 화두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사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 다문명 사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적 또는 학술적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어떤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류 차원의 국제화를 이제 많이 했다.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한다고 할까요? 사회적인 평가 항목에서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가 얼마냐, 또 외국인 교수 수가 얼마냐, 또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외국에 나가느냐. 이런 것이 국제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의미는 그만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globalization인데 진정한 의미의 globalization은 그 해당 대학의 구성원이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학문에 임하고 있느냐, 또는 뭐 교류와 소통에 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 그러니까 글로벌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묶여 있는 곳은 굉장히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가족도 있겠고, 친구 관계도 있겠고, 우리 사회와 민족도 있겠고, 또 국가의 개념도 있겠고, 전통적으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왔던 하나의 마음을 구속하는 그런 하나의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하나의 그런 마인드를 좀 넘어서자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모든 하나의 삶에 관한 현상이 이미 지구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지구화 과정 속에 적극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의 그 마인드셋 자체를, 의식의 틀 자체를 좀 더 개방적이고 또 소통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하고 이런 의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사람의 글로벌 마인드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정신과 의식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사람 의식의 중층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할 때 필요한 의식이 아마 가장 현대사회에서는 중시되는 의식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와서 그런 생존과 어떤 경쟁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의 씨앗들이 많이 뿌려지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 넘어서기 위한 의식은 뭔가 틀 지워진 의식을 넘어서려는 어떤 창조하는 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좀 시대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결국은 극복하는 것이 하나의 역사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어진 의식이 아니라 어떤 새롭게 만들어가는 의식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그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창조성이 지향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준거의 틀이, 기왕이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세상도 좋고 자연도 좋은 이런 의식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글로벌 마인드의 가장 근본적인 축 중의 하나가 아닐 건가 하는 생각에서, 대학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좀 지평을 넓혀서 그런 구속되는, 현대 사회에 의해서 구속되는 의식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조금 더 보편화할 수 있고 소통 가능한 그런 의식 체계, 그다음에 바라건대는 좀 어떤 공동의 선을 모색하는 그런 의식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 들으니까 어떤 점에선 학생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마인드 하면 세속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해외 연수를 많이 갔느냐, 또 얼마나 영어를 뉴요커처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논의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방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글로벌 마인드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길,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꼭 내가 북경에 가 있어야만, 내가 뉴욕에 가 있어야만, 또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남미에 가 있어야만 세계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용한 자원을 얼마큼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을 내면적으로 갖추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공간이지만 18세기 유럽이라든지 이제 13세기 어떤 이 중국이라든지 하는 것을 얼마든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면대면 소통이 아니라 어떤 문화유산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식하고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것 자체가 세계화의 하나의 척도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